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국인들이 1년에 병원을 어느 정도 다니는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한다면 사족을 묻습니다. 원가가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몇십만 원을 주고 기꺼이 사 먹죠. 그 다음에 선물 줄 때도 엄청나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건강식품 먹어서 건강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 대비해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외국의 다단계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잖아요. 그렇다면 팔지 않던 건강식품도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한국에선. 그 다음에 마진이 또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건강식품을 끼워서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황당한 농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한테 바퀴벌레도 몸에 좋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바퀴벌레를 많이 먹어서 바퀴벌레 박멸도 충분히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 아닌가, 이러한 농담을 하기도 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엄청나게 많이 가죠. 감기에 걸렸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도 합니다. 거기다 또 교통사고 환자인 사람들 중에서 나이롱 환자까지 가세야 하니까 그야말로 병원은 제 집 들듯이 엄청나게 갑니다. 제가 간혹 가다 병원을 가거나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인산인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병원에서 기거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 평균적으로 1년에 병원을 어느 정도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OECD 통계가 되겠습니다. 무려 16번을 갑니다. 이 16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40번, 50번 가는 사람도 꽤 많고요. 그냥 가는 사람만 간다고 생각한다면요, 가는 사람만 갑니다. 실질적으로. 100번을 넘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16번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나라가 있을까요? 건강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코스타리카는요, 코스타리카라고 부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타리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푸에르 토리코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푸에르토 리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두 번밖에 안 가니까 굉장히 적게 가죠. 연 세 번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그리스와 칠레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뭐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 번밖에 안 갑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 4회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게,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네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4분의 1밖에 안 갑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가 대비해서 400%,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로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16번 가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 5번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5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연 6번 가는 나라도 있죠. 보시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6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연 7번 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벨지움이 되겠습니다. 벨기에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바로 독일 옆에 있는 알프스의 나라 오스트리아 7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가지 않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있죠. 우리보다 절반밖에 가지 않습니다. 9번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5 이상 평균 키고요. 여성도 175 정도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키다리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10번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해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10번하고 16번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바로 Germany,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가 되겠습니다. 11번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인접한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만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16번이다. 엄청납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그 병원을 많이 가는 것일까요? 건강식품을 선호한다고 해서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해서 특별히 또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장수 국가라서 거기에 근접했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기 환경이 안 좋다. 왜냐하면 뭐 중국의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아파서 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까지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간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건강 관리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서 초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서 이런 것도 일부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의료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너무 싸니까 의료 쇼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과잉 진료를 또 일삼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환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이롱 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고요. 쌉니다. 많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까지 지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한 달에 몇 번 가면서요.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지하에서 10층까지 곳곳을 누비면서 의료 쇼핑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잉 진료라는 것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될 것을요. MRI를 찍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3만 원도 안 들어가는 돈인데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비싼 진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만 피해 볼 수 없다는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너도 나도 과잉 진료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먹는다고요. 갔던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다면 별로 안 가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과잉 진료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얌체짓을 한다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보 기금이요 약 30조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8년도에 완전 고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까지 이러한 부조리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한국인으로서 정말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부조리 속에 살아야 하나요? 정말로 이것은 이러한 부조리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국민들 모두가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포퓰리즘에 그로 인해서 바로 되는 질 낮고 수준 떨어지는 정치 및 행정을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잉 진료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보험 기금 고갈 때문에 서서히 건강보험료를 올리고요. 건강보험료를 뭐 3년 동안 동결했지만 다른 것을 올렸죠. 그것은 뭐냐면 피부양 자격 박탈 기준을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7,500만 원 이상 뭐 보수의 소득이 있었을 때 추가로 과세하던 것이 부과하던 것이 뭐 3,600만 원, 3,400만 원, 그다음에 지금은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 무조건 그 보수의 소득으로 근로자라도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고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과세 비과세 관계없이 총 수령 연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 자격 박탈이라고 하는 황당한 건강보험료 그 엄청난 폭탄을 예견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284만 명이 피부양 자격 박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은요, 직격탄을 맞는 사람입니다. 바로 비부양 자격, 연금을 통해서 비부양 자격이 박탈당하는 사람의 72% 이상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퇴직자는 점점 많아지고 공무원 연금은 그 전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로 체증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폭탄은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과잉 진료, 의료 쇼핑을 막을 필요가 있고 문재인 케어를 확실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고요. 기타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현명한 정책들, 그다음에 건보 정책,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백년 하청이라서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이 지긋지긋한 건강보험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소세는 물론이고 상속증여세와 건강보험료를 평생 피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NGP 플랜에 대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